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불이국어 24번째 시간이네요. 역시나 오늘 안긴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관형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형절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관형절의 종류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선생님이 이 안긴 문장, 견문장과 혼문장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어절, 구, 절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생략을 한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어절, 구, 절,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장의 정의입니다. 문장의 정의는 일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문장이라 함은, 자, 내가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완결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문장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 어절, 구, 절은요, 각각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절은요, 여러분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보면은 3음절로 써라 하면 세 글자를 쓰라는 것이고요. 3어절로 써라 라고 하면 두 번 띄어쓴 거. 그러니까 세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두 번 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절 쓰기와 여러분 음절 쓰기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절이 둘 이상 모였을 때 구라고 하고요. 절은 역시 둘 이상의 어절이 모였을 때 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와 절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르는 명칭이 다르겠죠. 자, 구와 절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구와 절은요, 지금 선생님이 S 플러스 V 썼는데 이게 뭔지 알 거예요. 뭐냐면 주어 서술어 관계죠. 그쵸? 자, 이 주어 서술어 관계가 구와 절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구의 경우는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였지만 이 둘의 관계가 주술 관계가 아니다. 그럴 경우에 구라고 부르고요. 자, 둘 이상의 어절이 모였는데 이들이 주술 관계를 이룬다. 그러면 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자, 이게 문장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완결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장이라고 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 최선의 결과이다. 자, 이 문장을 어절 단위로 끊어서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지만 띄어쓰기대로 보면 돼요. 띄어쓰기대로 봤더니 몇 어절로 구성되어 있냐면 6개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절 단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어절이 이 문장 내에서 각각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부터 살펴볼게요. 이것은 뭐겠어요? 주어죠. 그죠? 우리가는 뭘까요? 이것 또한 주어입니다. 물론 이 주어의 각각의 주어에 따른, 얘 주어 1이라고 하고 얘를 주어 2라고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주어에 따른 서술어도 다르겠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곰곰이, 이거는 여러분 부사어죠. 생각한, 이건 뭘까요? 관형어죠. 생각한. 그치? 용언 뒤에 관형사형어미 니은 붙었으니까 관형어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최선의, 관형격 조사 의 붙었으니까 당연히 관형어죠. 그쵸? 자, 그리고 결과이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서술어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한 위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서술어라고 이렇게 띄워 놓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생각한 같은 경우는 용언이기 때문에 역시 서술성을 갖고 있어요. 서술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어를 갖는다는 얘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주어를 찾아보자고요. 주어 2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혹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생각한의 주어가 될 겁니다. 뭘까요? 누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우리가 생각한, 이건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관형절이거든요. 자, 이 생각하는요, 얘를 서술어로 부르려면 관형절의 서술어 이렇게 부르면 얘도 서술어로 부를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절 단위로 끊어 읽을 때는 얘는 그냥 관형어라고만 해야 돼요. 이 어절만 봤을 때 관형어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구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에도 구가 있는데요. 둘 이상의 어절이 돼 주술관계를 갖지 않는 건 딱 한 군데 보여요. 어디냐면 최선의 결과이다. 이 부분이에요. 최선의 결과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는 구인데 명사구라고 부릅니다. 명사구라고 부르는 까닭은 뭐냐면요, 얘 명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명사로 끝마치고 있잖아요. 자, 명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의 종류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명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동사구, 형용사구입니다. 자, 명사구는 이걸 통해서 봤으니까 여러분 뭐 어렵지 않을 테고요. 관형사구가 뭔지 보겠습니다. 관형사구는 이런 걸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관형사의 대표적인 거 뭐 수 관형사도 있습니다만은 성상 관형사 가운데 세, 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것, 헌것 할 때요. 자, 이 앞에 아주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아주가 새를 꾸며주죠. 그러면 아주와 새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역할을 하는 구예요? 관형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기 때문에 관형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사구도 뭐 이런 거예요. 아주 빨리 했을 때 아주가 빨리 꾸며주죠. 그죠? 그래서 아주와 빨리를 묶어서 부사구라고 하고요. 그죠? 동사구는 뭐 이것도 동사구로 볼 수 있기는 하겠네요. 자, 곰곰이 생각한, 얘를 만약에 구라고 본다면 곰곰이 생각한도 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로 끝났으니까 동사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형용사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와 절을 구분할 줄만 알면 여러분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둘 이상의 어절이 모였으면서 주술관계를 갖추면 돼요. 그게 딱 한 군데 보이는데 바로 여기죠. 자, 주어가 우리가가 되겠고요. 생각한 이게 서술어가 되는 하나의 절, 이걸 우리가 관형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관형절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관형절 선생님이 그냥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에 넣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바로 설명하려고요. 자, 관형절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관형절은요, 우리 명사절이 명사의 구시라는 절이었던 것처럼 관형사절은 관형사 구시를 해요. 관형사 구실이 뭐냐?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절을 우리는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현경이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게 문장인데요. 요 안에 전체 우리가 절을 찾기 위해서는요, 주술 관계들을 잘 찾아보면 돼요. 나는 현경이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해서 나는은 주어가 되겠죠. 그럼 나는의 서술어가 뭐냐고, 그죠? 그것은 바로 했다겠죠. 무엇을 했다? 생각을 했다. 나는 생각을 했다. 이게 바로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안겨있는 문장을 찾아보면 되는데 이 안에 보니까 또 주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이 되는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 절이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다? 현경이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니까.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느는 우리 명사형 전성어미 기 기억나죠? 마찬가지로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되는 겁니다. 는. 자, 그런데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은, 는, 을, 던, 이 네 가지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이 각각의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은 같은 경우는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당연히 관형사형 어미이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과거를 나타냅니다. 는은 뭘까요? 현재 나타냅니다. 을은요,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은 동사의 경우입니다. 동사의 경우. 자, 형용사의 경우는요, 달라요. 형용사의 경우는 쓸 수 없는 관형사형 어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는 못 쓰죠. 형용사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쁘다죠. 여기에 예쁠 것이다 되죠. 예쁜 되죠. 은 들어갈 수 있죠. 예쁘던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쁘는은 안 돼요. 예쁘는 안 됩니다. 왜냐면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성질이나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시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형용사에서 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은을 사용해요. 그리고 을은 똑같이 미래고요. 던이 형용사의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선어말어미라고 선어말어미가 아니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도 또 관형절이 안겨 있다는 거 여러분 눈치챈 사람 있을까요? 자, 바로 착한이죠. 착한이라고 하는 거의 주어는 또 뭐예요? 현경이가 또 겹칩니다. 그렇죠? 현경이가 착하다. 현경이가 착한 사람이다. 자, 여기 주술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관형절이 지금 2개나 안겨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겹으로 안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관형사형어미 은는 을 던을 통해서 문장이 체언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관형절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관형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동격 관형절입니다.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동자를 써요. 같은 자격으로 꾸며준다라는 의미인데, 자, 볼게요. 관형절의 꾸밈을 받게 되는 명사가 곧 관형절이 뜻하는 바다. 그것이 바로 동격 관형절인데, 예를 볼게요. 그는 우리가 먼저 적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했다. 자, 그는 제안을 했다. 이게 아마 아는 문장일 거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제안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먼저 적을 공격하자. 이게 바로 제안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형절의 내용과 뒤에 오는 체언의 내용이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동격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동격 관형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선생님 추가적으로 동격 관형절을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동격 관형절 같은 경우는요, 이 뒤에 오는 체형과 같은 자격을 갖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관계 관형절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이 명사가요, 앞에 오는 관형절의 일부 문장 성분이 돼요. 그런데 동격 관형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관계 관형절을 통해서 좀 보면서 동격 관형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격 관형절 설명하다가 선생님이 관형절의 종류 또 구분하는 거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뭐냐면요, 긴 관형절과 짧은 관형절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긴 관형절, 짧은 관형절은 사실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문제에서 너무 유치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긴 관형절은 말 그대로 길어요. 자, 길게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종결어 어미를 다 쓴 다음에 관형상 어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우리가 먼저 적을 공격하자. 우리가 먼저 적을 공격하자. 이러면 완전한 문장이죠. 종결어 어미가 쓰인 거니까. 그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긴 관형절이라고 해요. 반면에 짧은 관형절은요, 용언 어간, 즉 만나다에 라고 하는 만나 뒤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붙여요. 그러니까 중간에 종결 어미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짧은 관형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동격 관형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계 관형절에도 나타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미리 설명했습니다. 관계 관형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은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관계 관형절이라 함은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이 체언 명사가 곧 관형절의 일부 성분이 되어버리는 것을 관계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엽이는 이마에 흐른 땀을 씻었다. 이런 문장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도엽이가 되겠고요. 서술어는 씻었다. 목적어는 땀을일 거예요. 도엽이는 땀을 씻었다. 자, 그러면 이마에 흐르는 이라고 하는 것이 땀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절이 될 텐데, 이마에 흐르다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풀어봤더니 불완전하다는 거죠. 뭐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어가 이 문장에서 아예 도출해낼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형절이 수식하고 있는 이 체언이요, 바로 이마에 흐르다의 주체가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관계 관형절이 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뒤에 명사가요, 앞에 오는 관형절의 일부 성분이 되는 것, 지금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주어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관계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즉, 뒤에 오는 체언과 앞에 오는 관형절이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서 관계관형절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격관형절과 관계관형절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자고 했죠. 자, 동격관형절은요, 절 자체에 모든 문장 성분을 갖추고 있어요. 완벽합니다. 반면에 관계관형절은 그 절 안에 부족한 문장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문장 성분은 어디에 갖춰져 있다? 뒤에 갖춰져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관형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리을을 통해서 관형절의 종류와 구성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볼게요. 기억부터. 하늘이는 칠판에 적힌 숫자를 공책에 적었다. 자, 이거 무슨 관형절일까요? 숫자가 칠판에 적히다 하니까 이것은 숫자가 여기에 주어가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관계 관형절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초이가 지혜와 함께 만들었다. 무엇을? 부침개를. 얘도 지금 앞에 관형절에 목적어가 되네요. 얘도 관계 관형절이 되겠고요. 유나의 IQ가 200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유나의 IQ가 200이다. 이게 뭐예요? 사실이죠. 그죠? 얘와 얘는 같은 거죠. 동격 관형절이고요. 하은이가 만점을 맞은 소문이 학교에 퍼졌다. 소문이 뭐예요? 하은이가 만점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네요. 동격 관형절이네. 그쵸?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오. 기억 니은은 동격 관형절이고 디귿 리을은 관계 관형절이야. 기억 니은은 관계 관형절이고 디귿 리을은 동격 관형절이었죠? 틀렸죠? 자, 수민이. 기억 니은은 관형절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데 기억에는 주어가, 니은에는 부사어가 생략되었어 라고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 것은 맞을 거예요. 왜요? 관계 관형절이니까. 자, 그런데 생략된 문장 성분이 뭐냐? 여기는 기억은 뭐가 생략됐어요? 주어가 생략된 거 맞네요. 니은의 이 부침개는 이 앞에 문장에 뭐예요?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어가 생략됐다, 이 말이 틀렸네요. 그래서 3번 강현이가, 자, 니은 디귿은 이 둘이네요. 모두 어간의 관형사형 어미가 직접 결합한 짧은 관형절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 자,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초이가 지혜와 함께 만든 같은 경우는 만드라고 하는 어간의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은 게 맞고요. 짧은 관형절 맞고요. 디귿 유나가 IQ가 200이라는 해서 200이라 플러스 느는요. 202라 이게 뭐예요? 서술격 조사입니다. 즉 종결 표현이 사용됐고요. 관형사형 어미가 쓰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긴 관형절이에요. 그래서 얘도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영선이가 말합니다. 리을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는 전성의 기능 이외에도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군. 자, 리을은요. 하은이가 만점을 맞은에서 은이에요. 아까 근데 선생님이 말했지만 은 같은 경우는 무슨 시제라고 했습니까? 형용사의 경우 현재 시제로 쓰이지만 동사의 경우 과거 시제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0점 맞아라, 100점 맞자처럼 맞다는 동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은이 쓰였으니까 과거 시제 맞습니다.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기능 맞고 전선 기능, 과거 시제 표현 기능 둘 다 맞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디귿 리을과 같은 종류의 디귿과 리을은 같은 종류의 관형절인데 관형절 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디귿과 리을을 구분할 수도 있겠어. 자, 디귿과 리을이 같은 종류의 관형절인 것은 맞네요. 동격 관형절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습니까? 없죠. 동격 관형절은 완벽한 문장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을 동격 관형절이라 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관형절,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꼼꼼하게 본다면 어떠한 관형절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